외부 일정 관계로 순서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전략 전병화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일요일날 연준이 100bp 금리 인하를 하면서 거기에 바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아시아 시간 국가들이 대부분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호주도 어제 QE를 시사를 했는데요. 호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신용등급도 거의 비슷하고 트리플 A 국가인데다가 경제 규모도 대략 한 1.3조 달러 정도 돼서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진 국가입니다. 근데 여태까지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기축통화 국가들만의 그런 전유물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호주 중앙은행도 이제 국채 매입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다. 우리는 준비가 되었다라는 성명을 발표를 하면서 양적 완화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호주의 양적 완화는 주요국 중앙은행처럼 금리 커브 전체를 끌어내려서 경기를 부양시킨다라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최근에 일본에서 하는 것처럼 일정 수준 레벨의 그런 금리 수준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국채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가격을 좀 맞추겠다라는 의도가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대응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채권 시장이 작고 트리플 A 국가다 보니까 대부분 외국인 비중이 높은데요. 그게 대부분 그 외환 보유의 구성이기 때문에 상당히 적은 돈으로도 효과를 낼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BOJ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는데 BOJ 역시 긴급회의를 통해서 뭔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고조시켰습니다. 다만 실제 나온 정책은 회사채 내지는 CP 매입 그리고 ETF 매입 규모를 이제 2배가량 늘리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로 간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제 호주보다 더 앞선 통화정책적으로 진보된 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금리를 내려서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실제 실물 경기로 돈을 넣어줄 수 있는 회사채 매입이라든지 ETF 매입 이런 방식을 통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이 부양책 자체가 일본 경기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하방은 막아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요. 전일 3월 긴급 금통위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강승원 연구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2주 전부터 우리나라 긴급금통위에 대한 소문이 있었는데 어제 4시가 넘어서 긴급금통위 이야기가 나왔고요. 긴급통에서는 50bp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이 됐습니다. 사실 해야 됐을 금리 인하가 결국 단행된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누차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나라 경기 반등론의 핵심이었던 수출 증가율이 글로벌 물동량 회복 차질 때문에 올해 상당폭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과 기본적으로 2월달 속보치 기준으로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가 무려 76% 급감할 정도로 궁수비도 안 좋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을 1.6%로 전망을 하고요. 이 경우 GDP 갭 기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다. 그렇다면 50bp 금리 인하는 했어야 될 금리 인하가 단행됐다라는 판단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어제 한국은행도 처음으로 국채 매입 확대, 사실상 QE를 시사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나왔던 그 QE 시사가 흔히 말하는 역사가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미 작년 연말, 작년 12월에 발행됐던 2020년 통화신용정책 방향에서 이 올해 국채 매입 규모를 늘리겠다라는 문구가 있었고요. 당시 시장에서는 올해 기재부의 국채 발행이 늘어나니까 그것에 대한 대응 조치로 단순 매입을 늘리는 거다라고 해석을 했었는데, 실제로 어제 이주열 총재도 만약에 경기 펀더멘털 요인이 아닌 요인 때문에 기준금리와 장기금리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국채 매입 늘릴 수 있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2월 이후에요. 주요국 대비 한국 채권 금리가 따라가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추경용 수급 부담이었는데, 요게 완화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고유의 어떤 할인을 받던 재료들이 사라지는 거라서 국채에는 가장 고무적인 재료가 어제 나왔다라는 생각이고요.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전병화 연구원도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감히 한국이 QE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장 많이 들게 만들었던 재료가, 원래 QE는 가장 약간 좀 적나라하게 환율을 절하시키는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관찰 대상국인데다가 기축통화국도 아닌 나라 그걸 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제 보시면 하루 만에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한국까지도
QE 얘기를 했죠. 그 얘기는 뭐냐면 2월 말경에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회의 있었고 최근에 정책공조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사실상 선진국들이 허락해줬다라는 방증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올해 한국은행의 국채 매입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펀더멘털 수급 여건 모두 장기 완화채를 지지한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여전히 국내 장기채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은행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 좀 어느 정도 봐야 되나요? 저희 쪽 좀 올해 예상치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일단 0.75까지 갈 거라고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한 번에 긴급 금통이 통해서 어제가 단행이 됐고요. 4월 달에 그 의원 교체가 4명이 있어서 4월보다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QE 하면서 좀 버티다가 하반기에 한 차례 정도 더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글로벌 중앙은행이 가지 못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고요. 금리 인하가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 가계부채랑 우리나라 전체 채권 잔액 감안하면 거의 3,000조 이상인데 3,000조에 50bp 인하해주면 실제로 가계, 기업, 정부가 발생하는 그 이자 비용 부담이 굉장히 큰 폭으로 완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정도만 생각해도 이번에 나온 추경 규모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 그래서 일단은 시장은 일단은 그 가능성까지 감안하면서 내려갈 거다. 그럼 지금 지난주에 외국인 던진 거 빨리 담아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오늘 새벽에 뉴욕 3대 지수가 12% 이상 빠졌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미국 급락 코멘트 조현주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말 동안에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이 오히려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를 좀 증가시켰고 또 통화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좀 확대되면서 선물 지수가 많이 빠지면서 일단 시장 개장할 때 7% 급락하면서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을 했습니다. 이후 9%대 이제 하락을 계속 지속을 하다가 장 후반에 한 3시 20분쯤부터 트럼프의 긴급 기자회견 이후에 낙폭을 좀 더 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프랑스랑 스페인이 국가 폐쇄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언급을 했고요. 또 캐나다와 이제 미국 쪽의 국경을 폐쇄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미국의 대법원이 이제 재판을 임시 중단한다 등 이런 코로나 이슈가 계속해서 불거진 가운데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제 트럼프가 좀 전 기자회견이랑 좀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제 제가 표로 3페이지에 좀 나타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 1번, 2번, 4번, 9번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 코로나 이슈가 어느 정도 얼마나 걸릴 거냐에 대한 답변을 한 7, 8월 정도로 예상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예상보다 조금 더 장기전이 될 것이다라는 인식이 좀 높아진 것 같고요. 또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한 질문에 이제 maybe라는 답변을 하면서 이전에 금융위기 아니다라는 그런 발언과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 급락에 관해서는 뭐 코로나만 없어지면 급 반등을 할 거고 시장은 자연히 해결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시장에서 좀 기대했던 급여세 인하라든가 대규모 재정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좀 불식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캐나다 쪽 국경 셧다운을 이제 고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뭐 향후 15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도 대내적으로 있지만 대외적으로도 이제 국가 간의 봉쇄가 좀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시장에서는 좀 반영된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 가격 수준은 단순한 바이러스 이슈보다는 이제 은행권 시스템 리스크를 반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단기 운용 자금의 의존도가 높아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한 27일 정도라고 발표가 됐었는데 이거를 좀 연장시킬 수 있는 이제 은행권의 신용이 한 2.5조 달러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유동성 경색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 코로나 이슈가 더 크게 확산이 되거나 뭐 트럼프가 얘기한 것처럼 7, 8월까지 지속이 되게 된다면 사실 중소기업 중심으로의 부도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지금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추가적인 정책은 연준의 CP 매입 또는 행정부의 재정 지출인데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사라지면서 오히려 좀 실망 매물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의 그 재정 관련해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좀 스탠스가 좀 바뀐 듯한 그런 느낌은 좀 어떤 배경에서 좀 나오는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좀 의회 쪽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서 좀 그러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급여세 인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난 뒤에, 의회에서 지금 공화당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 일단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시장이 계속 급락하는데 이번 기자회견에서 시장이 계속 급락하는데 이에 대한 조치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바이러스만 없애면 급반등할 거다. 우리는 바이러스를 확산하지 않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아마 더 실망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고 또 이 바이러스가 만약에 크게 잡히지 않는다면 이런 대규모 감세 정책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재정 정책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 순서 돌아가세요. 산업기업 분석, 반도체 산업 도현우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예, 뭐 상황은 상당히 좀 좋지 않고요. 어저께 이제 마이크론도 한 19% 정도 빠지고 되게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일단 수요 최근에 이제 들리는 얘기를 좀 종합을 해봤습니다. 어저께 오전에 이제 쓴 자료고요. 수요는 2분기까지는 괜찮습니다. AMD 같은 회사들이 최근에 얘기를 한 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제품 판매 영향이 거의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1분기 매출액 예상치도 기존의 이제 가이던스 내로 들어올 거다. 가이던스 하단이긴 하지만 17.5억 달러 기록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재택근무 같은 게 좀 늘어나면서 서버 수요가 증가하는 것만 맞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픽 프로세서 서버용 프로세서인데 이거 최근에 이제 주문이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존의 전망대로 2020년 말까지 7나노 EUV 공정 사용한 젠3 프로세서 예정대로 출시하고 서버 프로세서 시장 점유율도 한 10%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도 에어팟 기기에 대한 출하 예측을 조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채널에서 이렇게 들리고 있고요. 올해 9천만 대 유지한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부에서 이제 자택근무랑 온라인 교육 수요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이패드 수요가 상당히 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 전에는 아이패드가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인기가 있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주문하면 그 다음날 이제 배송이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최소 15일에서 한 달 가까이 배송 기일이 좀 늘어난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2분기에 저희는 이제 디램 가격 한 13% 정도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낸드 고정거래 가격도 한 15% 정도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대만 언론에 이제 어제 나온 뉴스도 업계 관계자를 좀 이용을 해서 2분기에 낸드 고정거래 가격 저희 예상치대로 15% 상승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이제 하이닉스 이런 회사들 채널 이제 체크를 좀 해보면 낸드 쪽에서 가격 올라가는 거 이제 주도하는 제품이 PC라든지 서버용 SSD가 아니고 핸드폰, 모바일 제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핸드폰이 지금 판매가 엄청 안 좋거든요. 중국 스마트폰 판매 50% 감소할 것 같고 글로벌로도 한 20% 정도 감소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모바일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냐, 모바일 제품이 이거를 상당히 최근에 시장에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수요가 당연히 안 좋지만 공급이 그거보다 더 적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까지는 아직 이제 반도체 이제 공급 업체들이 힘에서 좀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까지는 실적이 좋을 것 같고요. 3분기가 문제인데 시장에서 이제 주가 빠지고 이런 거는 3분기 이후에 이제 제일 성수기거든요. 3분기가 핸드폰 성수기인데 이 코로나 영향이 상당히 좀 커져가지고 그쪽에서 3분기 들어가서 수요에 좀 급감 그걸 좀 예상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3분기는 아직은 이제 저희 모르는 거기 때문에 아직 2분기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2분기를 이제 판단을 해보면 2분기까지는 실적이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사태가 언제 진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사태 진정되면 반도체가 그나마 제일 세이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세트는 부진한데 반도체 쪽이 좋다고 하면은 삼성전자보다는 단기적으로 하이닉스가 좀 더 좀 괜찮다고 보면 되나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핸드폰, 삼성은 이제 핸드폰도 있고,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삼성은 모바일 비중이 크고요. 하이닉스는 서버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지누스 이주영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지누스 저희 회사 NH투자증권에서 작년 10월에 상장한 기업이고요. 네, 첫 번째 팔로업 자료입니다. 이제 코로나 이슈와는 이제 별개로 그냥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회사 동사 온라인 매트리스 산업의 선두 기업으로 향후 지역 및 아이템 다각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됩니다. 긴 업력에 따른 많은 후기와 업계 유일의 자체 생산은 후발주자가 따라오기 힘든 경쟁력이라고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 잠재력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가가 많이 빠지고 좀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된다면은 관심 가지고 지금 볼만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희 지금 이제 미국에서 주로 아마존에서 이제 매트리스를 팔고 있는데요. 매트리스를 압축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업화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그리고 프레임이라고 해서 그 침대 프레임을 또 소형으로 박싱하는 그런 기술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거를 기반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고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온라인 매트리스 시장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매트리스가요. 이제 뉴스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이제 팔 때 호구 제품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산 가격 대비 판매 가격이 이제 높은 제품들이 뭐 콜라, 뭐 여러 가지 옷,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굉장히 높은 게 매트리스입니다. 그래서 원가 대비 판매가가 10배 이상이고요. 그랬던 이유가 워낙 부피가 커서 지역별 생산 기지가 필요했고 유통에 따른 물류 비용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압축 기술이 발달하면서 지금 온라인에서 파는 매트리스는 기존 대비 가격이 최대 10분의 1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이 시장이 연평균 60% 성장하고 있고요. 글로벌로도 확대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구 역시 지금 온라인으로 패키징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 매트리스와 가구를 모두 합해 보았을 때 지금 시장은 54조인데 온라인 시장은 향후 한 370조까지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성장이 굉장히 좋은 게 첫 번째 투자 포인트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온라인의 승자 독식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워낙 성장성이 좋다 보니까 지금 유사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만 한 175개 이상의 온라인 매트리스 기업이 있고요. 아마존에 이제 매트리스 검색하면 12,000개가 뜹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좀 경쟁이 많이 심해서 경쟁 우위를 좀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온라인에서는 후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8페이지에 그림 12, 13인데요. 저희가 업계 최다 후기를 가지고 있고요. 온라인에서 후기라는 건 곧 상품에 대한 검증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바로 매출로 이어지고요. 이게 매출만 좋은 게 아닙니다. 매출이 좋으면은 아마존 같은 유통사들이 직매입을 해줘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뭐 물류비라든지 뭐 마케팅비 이런 게 없어지기 때문에 수익성이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후발 사업자들이 따라오기 힘든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게 되고요. 그래서 온라인은 주로 이런 선두 기업 이 수기를 점령하고 매출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이런 선점 현상이 굉장히 좀 심하게 나타나는 시장입니다. 후발주자의 경우 상품을 노출시켜서 후기를 얻으려면 마케팅 광고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적자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요. 수직 계열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온라인 매트리스 시장이 지금 OEM에 의해 의존하고 있고요. 이게 제조 공정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물건은 다 똑같고 브랜드만 다른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 경쟁이 굉장히 심하고요. 그래서 또 경쟁사들은 다 적자이고 자본 잠식이고
굉장히 재무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 생산을 하고요. 제품 차별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을 할 필요가 없어지고요. 그러다 보니 또 가격이 낮아져서 더 고객을 많이 끌어올리고 수익성도 높아지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그렇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9페이지의 표 2를 보시면 저희 지금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주요 매트리스를 이렇게 분석해놨는데 이 지누스가 굉장히 이제 가격 경쟁력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물론 저희보다 싼 그런 매트리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 OEM이어서 솔직히 제품이 차별화가 안 된다. 브랜드만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스크 요인은 10페이지, 11페이지에 조금 말씀드리겠고요. 첫 번째 리스크 요인은 이제 인도네시아 공장 안정화입니다. 저희가 2019년 이제 중국 반덤핑 관세 때문에 공장을 인도네시아로 다 이전을 하였고요. 지금 1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수율이 안정화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올 상반기 중으로 수율이 안정화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큰 위험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매트리스 시장이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저희가 생산 차질을 빚는 동안 시장 점유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에는 조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리스크는 원재료 가격 변동입니다. 그래서 11페이지에 그림 15 보시면요. 저희 원재료가 되는 TDI, MDI 이런 것들이 좀 가격이 많이 바뀌는 변동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공급 과잉이라서 당분간 계속 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 유가랑 연동되는 PPG의 경우도 최근 유가 하락의 영향을 받고 있어서 원재료 가격 이슈에 대한 리스크는 지금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리스크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중국 공장에서는 매트리스는 생산 안 하지만 그 침실 가구랑 그다음에 프레임은 생산하고 있는데 이쪽이 지금 생산성이 평소 대비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저희가 어쨌든 글로벌 시장이 이제 매출처다 보니까 글로벌 수요 위축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다만 워낙 가격이 저렴해서 이런 수요 위축 국면에서 가성비의 장점이 부각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봅니다. 12페이지의 마지막 밸류에이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기준 PER이 10배 이하입니다. 그래서 반토막 났어요. 18배에서 9배까지 떨어졌고요. 이 시장의 성장률이 지금 한 40에서 60% 나옵니다. 그래서 시장 성장이 워낙 좋고 경쟁사 대비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은 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은 후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 그리고 수익성도 제일 높고요. 자체 생산이고 이런 월등한 경쟁력을 감안했을 때 과도한 저평가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사태는 코로나 사태이고 그걸 떠나서 중장기적 성장 장제력에 좀 주목해야 할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료 가격도 좀 안정이 되고 매출액도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24% 성장으로 보셨는데요. 왜 영업이익률이 작년보다 좀 빠진 이유가 뭔가요? 일단은 지금 1분기 실적을 제가 좀 많이 보수적으로 반영을 했어요. 반영하게 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분기 현재 좀 악재가 한 3가지가 겹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장 수율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도네시아 공장이 아직까지 정상화가 안 됐고요. 세 번째로 그 글로벌 수요 위축도 있고요. 그래서 회사가 펀더멘탈리 원래 정상이라면 작년보다 수익성이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좀 상반기 실적에 반영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쪽 지금 그래서 수율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고 좀 올해 연말 직경에는 어느 정도까지 개선을 할 걸로 보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목표로 하는 수율에 한 60에서 70% 수준까지 다다른 걸로 알고 있고요. 올 상반기 중으로 100%까지 올라오는 걸로 그렇게 회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트리스가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 사실상 제가 봤을 때도 1년 내에 수율 정상화되는 게 그렇게 무리한 스케줄은 아니다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해외 주식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진단산업 한의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미국 내에서 지금 코로나19가 좀 빠르게 좀 확산이 되면서, 무료 테스트가, 앞으로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시행이 될 예정이지만은, 일단은 뭐 사업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진단 키트 부족 현상이 좀 극심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검사 지연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주 초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미국 내 진단 건수가 빠른 시일 내에 약 150만 건에 달할 것으로 좀 발표를 했지만은 실제로 이 더 애틀랜틱 조사에 따르면 실제 진단 건수는 뭐 1.4만 건에 좀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일단 진단 키트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이유는 이제 필요한 핵심 시약과 뭐 바이러스 샘플 뭐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 추가로 미국 내에서 지금 진단 건수가 매우 낮은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제 FDA의 까다로운 실험실 규제 그리고 인증 절차 등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뭐 시장에서 이제 비판이 많아지면서 최근에 미국 FDA가 스탠스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요. 실제로 최근에 로시와 뭐 서머 피셔 사이언티픽 이라고 하는 이 민간 기업의 진단 시스템과 키트에 대해서 긴급 사용 승인을 결정을 했습니다. 모두 신청받은 지 하루 만에 긴급 승인을 받은 부분이고요. 이런 진단 키트나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업체 말고도 지난주에 이제 민간 진단 전문 기업인 퀘스트 다이어노스틱 그리고 랩코프 같은 경우에도 본격적으로 코로나19 검사에 투입이 됐습니다. 이 두 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간 실험실을 이제 운영하는 업체이고요. 병원 또는 뭐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채취한 검체를 이쪽의 실험실에서 이제 진단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뭐 독감 진단 테스트와 좀 비슷한 수준의 뭐 한 45에서 $50 수준의 이제 테스트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코로나19 진단 수요가 좀 급증을 하면서 민간 기업들도 이제 진출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실제로 수혜 규모는 좀 불확실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 진단 테스트 수요가 늘어나면서 기존의 좀 사업에서 뭐 사업 기회 상실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고요.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진이 높은 그런 테스트가 아니다 보니까 크게 뭐 증액 효과는 없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진단 키트 업체들 지금 뭐 매수 관점으로 보기는 힘들다라는 게 결론인 건가요? 네, 일단은 이제 미국의 메이저 업체들이 이쪽에 이제 진출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매수 의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시장 환경이 공급이 좀 부족하고, 뭐, 민간 기업들이 이제 진출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검사 건수가, 늘어나겠지만은, 이제 기업의 이제 바텀 라인에는 그렇게 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뭐, 기타 뭐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예, 추가로 한국 진단업체 상황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게 미국과 좀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통해 4-5개 업체, 어제까지 해서 총 5개가 승인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루에 시젠 같은 업체도 만 개 정도 키트를 공급할 정도로 굉장히 그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미국은 좀 상황이 다른 게 그 기술적으로 일단은 그 PCR 장비가 좀 오래된 그 컨벤셔널 버전의 장비들이 공공 영역에 많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FDA나 이제 미국 국회의원들이 자꾸 이제 그 민간 쪽에 참여를 유도하는 게 오히려 이제 민간 기업들이 이제 최신 버전의 PCR 장비를 갖고 있고 좀 공공의료 영역은 굉장히 이제 오래된 버전.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의료 시스템이 뭐 그 전국민 의료보험을 채택하고 있지만 이런 그 최신 장비들이 거의 전국적으로 깔려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진단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이다. 그래서 뭐 물론 그 뭐 로슈께 지금 FDA 승인을 정식으로 받아서 깔리고 있지만 우리나라 업체도 아직 진출한 업체 없지만 그 오늘 방금 전에 뉴스 나온 것도 보니까 뭐 시젠이라든가 랩지노믹스, PCL 같은 기업들이 이제 수출용
GMP 허가를 받아서 당장 이제 수출은 할 수 있는 그 각국의 허가만 얻으면 수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 1월 달에 이제 자료를 이미 낸 적이 있는데 뭐 시젠이라든가 랩지노믹스 같은 국내 기업들은 이제 워낙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의 실적에 이제 1분기부터 당장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는 동안은 펀더멘탈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국내 진단업체는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해외 주식 NH 글로벌 섹터 탑픽 변정만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MMA는 좀 빠져 있고요. 예. 네, 저희 NH 리서치에서 제시하는 섹터별 탑픽 자료고요. 저희가 이거 지난달부터 작업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올해 2호가 나온 거고요. 예, 지금 시장 상황이 뭐 사실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계속 자료를 내는 이유는 시장 예측이 어려울수록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펀더멘털이 견고한 기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번 후에는 총 15개 기업이 길리어드 사이언스를 포함해서 총 15개 기업이 섹터 탑픽으로 제시되어 있고 에스티로더, 유로나브, 레이스티온, 보산철강, 무라타 제작소가 신규로 섹터별 탑픽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네, 자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크레딧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크레딧 전략 한강렬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어제 연준이 긴급하게 통화정책을 발표를 했었는데 저희 크레딧 관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긴급하게 통화정책을 발표한 이유는 지금은 이제 기업들의 어떤 실적 악화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유동성 우려까지도 좀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 기업들 뭐 보잉이라든가 힐튼 같은 그런 기업들도 지금 현재 이제 크레딧 라인 한도까지 현금을 유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연준이 어떤 이번 통화 정책을 이제 유동성, 시중 유동성에 좀 초점을 둔, 선제적 대응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용은 뭐 준비율을 인하시키고, 그 다음에 좀 중앙은행이 은행에게 해주는 대출, 금리도 대폭 인하를 해주면서 필요할 때는 이제 은행들에게 중앙은행의 자금을 갖다 써라 라는 의미이고, 또한 이제 유동성 규제도 완화를 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연준이 최소한 지금 현재 실물 경제보다는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려는 높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좀 유동성을 낮게 가져가더라도 그 시중에 더 유동성을 좀 풀어라라는 내용이고, 근데 현재 지금 미국 은행들, 주요 은행들은 유동성이라든가 자본 적정성을 봤을 때 충분히 시중에 은행을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은 연준의 바람대로 그렇게 큰 역할을, 유동성 공급에 큰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문이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심사 규칙은 지금 더 강화되는 추세, 그 다음에 이제 우량 기업들 위주로 더 지원이 되다 보면은 사실 이제 그 좀 작은 기업이라든가 비우량, 하이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어제 S&P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신평사들이 굉장히 좀 일을 열심히 하는 때인데 S&P가 어제 엑슨모빌에 대한 신용등급을 AA 플러스 네거티브에서 AA 제로 네거티브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여전히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등급 하향 가능성이 높고, 특히 보잉 같은 경우에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S&P가 두 노츠 하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또 여전히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대형 기업들, 저희가 볼 때는 섹터별로 봤을 때 이런 항공사, 그 다음에 엔터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에너지 기업뿐만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확산이 더 된다라고 보면은 손해보험사, 그러니까 생명보험, 손보험,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도 펀더멘털 수익성 더 안 좋아지고 등급 하향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준의 발음대로 은행들이 유동성 공급에 좀 소극적으로 된다고 하면 연준에서 추가적으로 조치할 게 있나요? 뭐 은행들한테 뭐 좀 더 뭐 프레셔를 가한다든지 뭐 이런 쪽에. 네, 그렇죠. 이제 프레셔는 강할 텐데 강제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은행들도 제가 볼 때는 좀 하는 척은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대형 기업들 위주로만 갈 것 같고, 이게 좀 이제 잘 안 된다 보면 연준이 직접 나서는 방법은 있겠죠. 그게 이제 물론 의회를 통과해야겠지만은 뭐 회사채를 직접 매입하던가 이런 이제 직접적인 지원책도 가능성은 좀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다음은 보잉 크레딧 코멘트 있습니다. 홍성훈 연구가 발표하겠습니다.
네, 보잉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아시다시피 보잉 고객사들인 항공사들이 전방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지난주에 138억 달러에 해당하는 크레딧 라인을 한도까지 인출을 했다, 이런 소식. 그리고 에어 캐나다에서 이제 서방 주요 항공사로는 처음으로 주문을 일부 11대 정도 취소를 하면서 좀 보잉의 이제 크레딧 스프레드가 좀 에너지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많이 튀는 좀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크레딧 라인 관해서 말씀드리면은 좀 일부 언론에서 뭐 자금 수혈, 뭐 지원 이런 표현을 좀 쓰는 것 같던데,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좀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을 한도를 뚫어놨다가 그걸 이제 그 주 계좌로 옮긴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 한 거 자체는 이미 뭐 신용평가사들이 이렇게 할 거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 현금 수요를 대응할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어가지고, 요거에 대한 우려는 조금 뭐 유동성에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는 좀 얘기가 좀 와전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더 큰 중요한 거는 지난주에 737 맥스가, 그러니까 보잉의 수주잔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요 737 맥스 싱글 아일 요 기종이 운항 금지가 된 지 1년을 넘겼고요.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항공사들이 좀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규모로 좀 주문 취소가 이어지는 게 아니냐, 요런 우려가 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737 맥스가 아직 이제 운항 금지가 해제가 안 됐기 때문에 인도가 빨라야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되게 되고요. 요거는 어쨌든 코로나가 가장 이제 극심한 시기는 지난 다음에 인도가 시작되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내년에는 이제 좀 여객 수요가 뭐 최소한 어쨌든 뭐 내년 중엔 언젠가는 이제 여객 수요가 회복이 될 거기 때문에 항공사들도 신규 기자재 도입이 필요하긴 한데요. 문제는 이제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사들이 좀 많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인도를 하려 예정돼 있는 항공사들 중에 이제 인도를 뭐 지연시키거나 일부 취소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극단적인 가정을 해봤는데, 그 글로벌 항공사 신용등급 중에 이제 3분의 1 정도가 싱글 B 이하고요. 얘네들이 다 이제 주문을 취소하거나 아니면은 뭐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항공사 자체가 좀 부도가 난다고 가정을 해도, 그래도 이제 수주잔고가 한 일감이 뭐 3분의 1 정도 준다고 해도 한 4년 정도의 이제 일감은 보장이 되거든요. 매출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등급 영향이 이제 투기 등급으로, 뭐 극단적인 가정에서도 투기 등급으로 가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가장 뭐 심한 시나리오에서도 트리플 B 마이너스까지 내려간다고 보고 있고, 혹시나 더 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은 작년에 이제 배당을 46억 달러를 실시를 했어요. 4사조 매입은 이제 이미 중단한 상태고, 배당을 46억 달러를 했었는데, 요거를 이제 일시 중단하면은 충분히 이제 최저임금 유지는 뭐 이미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사무실 모닝 미팅 마치겠습니다.